누구나 마음속에 아련한 서랍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뽀얗게 먼지가 쌓였지만 차마 버리지 못한 추억, 바로 첫사랑이라는 이름의 서랍이죠. 특히나 은퇴를 하고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하여 홀로 노년을 보내는 남성들에게 그 서랍이 열리는 순간은 설렘이자 동시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 일산에 사는 68세 박철수 씨 가명가 실제로 겪은 기막힌 사연입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첫사랑,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집요하게 혼인신고를 서둘렀던 진짜 이유. 과연 철수 씨의 황혼 로맨스는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아니면 잔혹한 스릴러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철수 씨는 5년 전 아내를 위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34평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번듯한 공기업을 정년퇴직하고 연금도 넉넉히 나오고 모아둔 자산도 꽤 있는 소위 준비된 노후를 가진 분이었죠. 하지만 돈이 채워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고 넓은 아파트에는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하루 일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믹스커피 한 잔, 뒷산 산책, 그리고 TV를 보며 혼자 먹는 저녁밥. 말 한마디 할 사람 없는 고독한 감옥. 그것이 철수 씨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화요일 오후,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졌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철수 오빠 맞아요? 나야, 영숙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이름, 김영숙. 30년 전 가난 때문에 눈물로 헤어져야 했던 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소식이라도 한번 들을 수 있을까 했던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오다니요. 두 사람은 다음날 바로 만났습니다. 세월은 속일 수 없어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내려앉았고 머리숱도 적어졌지만 철수 씨의 눈에는 여전히 30년 전 코스모스 길을 걷던 그 소녀로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철수 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보고 싶었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혼자 됐다며. 그녀의 사연도 기구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과도 연을 끊고 외롭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병상련이랄까요? 철수 씨는 그녀의 거친 손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짠한 연민과 함께 다시금 사랑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영숙 씨는 철수 씨의 집을 제 집 드나들듯 하며 살림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냉장고는 그녀가 해온 밑반찬으로 가득 찼고 퀴퀴하던 호라비 냄새는 향긋한 섬유유연제 냄새로 바뀌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오빠 왔어? 하며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난다는 것. 철수 씨에게 그것은 천국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야, 늙어서 무슨 주책이냐며 핀잔을 줬지만 철수 씨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여생을 이 여자와 함께라면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천사 같았습니다. 철수 씨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밤새 주물러 주었고 옷이 낡았다고 하면 시장에서 새 옷을 사다 입혔습니다. 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다. 내 마지막 동반자. 만난 지 2달쯤 되었을 때 철수 씨가 먼저 합가를 제안하려던 찰나 영숙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그만 합치자. 나 오빠 밥 해주면서 평생 옆에 있고 싶어. 철수 씨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당연히 그러자고 했죠. 그런데 영숙 씨의 다음 말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오빠, 근데 나 조건이 하나 있어. 우리 혼인신고부터 하자. 나 그냥 동거는 싫어. 보통 황혼 재혼의 경우 자녀들의 상속 문제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혼인신고는 미루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수 씨가 약간 머뭇거리자 영숙 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오빠, 나 전 남편한테 너무 대여서 그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여자가 얼마나 서러운지 알아. 오빠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나를 오빠 호적에 올려줘. 그래야 내가 죽어서도 오빠 귀신이지. 나 오빠 재산 탐내는 거 아니야. 그냥 오빠의 진짜 아내로 살고 싶어서 그래. 그녀의 눈물 앞에 철수 씨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여자, 그 정도 소원도 못 들어주나 싶었던 거죠.
결국 철수 씨는 다음 주에 구청에 가서 도장을 찍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직감이란 참 무서운 법입니다. 혼인신고를 약속한 그날부터 묘하게 영숙 씨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만날 때마다 철수 씨의 재산에 대해 은근슬쩍, 그러나 집요하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 아파트는 오빠 단독 명의야? 대출은 없어? 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야? 오빠 인감도장은 어디다 둬? 내가 잘 챙겨줄게. 처음에는 미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거니 했지만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마치 재산 목록을 작성하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철수 씨는 애써 의심을 지웠습니다. 30년 전에 첫사랑이 돈 때문에 자기를 만날 리 없다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영숙 씨가 철수 씨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식탁 위에 둔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김 실장.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늦은 저녁 시간에 걸려온 전화라 철수 씨는 무심코 시선이 갔습니다. 잠시 후 나온 영숙 씨는 황급히 전화를 낚아채더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죠.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철수 씨는 불길한 예감에 베란다 창문 쪽으로 조용히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 같던 그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아, 조금만 기다리라니까요. 다음 주면 다 해결돼요. 네, 확실하다니까. 그 늙은이가 나한테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려. 도장만 찍으면 아파트 담보대출 바로 나올 수 있어. 아, 눈치가 좀 없어서 다행이지. 내가 밥 해주고 비위 맞춰주느라 얼마나 역겨운 줄 알아. 알았어, 끊어. 늙은이. 역겨워. 철수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발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빠 사랑해라고 말하며 웃던 그 여자가 맞나? 내가 헛것을 들은 건가? 철수 씨는 베란다에서 나오는 영숙 씨를 모른 척 대했지만 손이 덜덜 떨려 숟가락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오빠, 왜 그래? 어디 아파? 라며 걱정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철수 씨는 다음 날 전직 경찰 간부였던 고향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친구는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 30년 만에 나타난 첫사랑? 그거 100% 공사다. 요즘 노인들 외로움 파고들어서 혼인신고하고 재산 빼돌리는 꽃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너 그 여자 주민번호 알지? 당장 불러. 철수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여행자 보험 가입할 때 받아 적어둔 그녀의 주민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철수 씨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철수야,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라. 그 여자 김영숙. 사기 전과 산범이다. 게다가 지금 사채 빚이 5억이 넘어. 도박에 미쳐서 탕진한 거다. 김 실장이란 놈은 사채업자고. 너랑 혼인신고하자마자 내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서 빚 갚고 도망칠 생각이었던 거야. 내가 도장 찍어주는 순간 넌 빚더미에 앉는 거고 내 자식들한테까지 그 빚 상속된다. 알겠냐? 당장 끝내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비참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순정이, 외로움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돈 냄새나는 먹잇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눈물, 정성, 사랑. 그 모든 것이 사채 빚을 갚기 위한 치밀한 연기였다니. 철수 씨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늙은 얼굴을 보며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기로 말입니다. 결전의 날인 월요일 아침, 영숙 씨는 그 어느 때보다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철수 씨의 집에 왔습니다. 오빠, 오늘 구청 가는 날이지? 나 너무 설레서 잠도 못 잤어. 신분증 챙겼지? 그녀는 철수 씨의 팔짱을 끼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철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차에 태우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오빠, 우리 혼인신고하고 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쏠게. 이제 진짜 부부 되는 거네? 철수 씨는 핸들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영수가,
너는 나랑 결혼하는 게 그렇게 좋니?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다 늙었는데도. 그러자 그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야. 난 오빠만 있으면 돼. 돈이 무슨 소용이야. 난 오빠 마음만 있으면 돼. 구청 주차장에 차가 멈췄습니다. 그녀가 내리려고 안전벨트를 풀 때 철수 씨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영수가, 내리기 전에 이거 한번 봐라. 철수 씨는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의 무릎 위에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친구가 팩스로 보내준 그녀의 전과 기록과 현재 채무 상황, 그리고 사채업자들의 독촉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영숙 씨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사랑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악독하고 싸늘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구겨버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내 뒷조사했니? 사람을 뭘로 보고 이따위 짓이야.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뒷조사? 내가 그 김 실장이란 놈이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다. 나를 늙은이라고 했지? 눈치 없는 늙은이. 그래, 나 눈치 없다. 그래서 내가 주는 김치찌개에 감동하고 내 가짜 눈물에 속아서 내 집문서까지 내줄 뻔했으니까. 그런데 영수가 아무리 돈이 급해도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다. 내가 너를 정말로 믿었는데. 철수 씨의 목소리가 끝내 떨렸습니다. 그러자 영숙 씨는 돌변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도끼 어린 눈으로 철수 씨를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나 돈 필요해서 접근했다. 늙은이가 돈 좀 있으면 좀 베풀고 살 것이지. 그거 싸 짊어지고. 무덤 갈래? 너 때문에 내가 공들인 시간이 얼만데. 아유, 재수 없어. 야, 문 열어. 내릴 거야. 그녀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구청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그녀의 뒷모습. 그것이 철수 씨가 본 첫사랑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30년의 그리움이 3개월의 행복이 그렇게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 씨는 그녀가 남기고 간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칫솔, 슬리퍼, 옷가지들. 종량제 봉투에 하나하나 담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그 외로움이 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구나. 만약 그날 베란다 통화를 듣지 못했다면, 만약 친구에게 확인하지 않고 도장을 찍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쯤 철수 씨는 전 재산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아 자식들에게도 버림받고 비참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쓰린 가슴을 소주 한 잔으로 달래며 다시 찾아온 정막을 친구 삼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김영숙들이 외로운 노년의 신사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별이나 이혼 후 혼자 되신 분들, 갑자기 수십 년 전의 인연이 연락을 해오거나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이성이 과도한 호의를 베풀며 다가온다면 제발 한 번만 의심해 보십시오. 우리의 외로움은 그들에게 가장 손쉬운 사냥감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내 사랑은 다르겠지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돈과 상황은 사람을 괴물로 만듭니다. 혼인신고는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법적인 재산관계의 시작입니다. 황혼재혼을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1년은 사계절을 겪어보시고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가족관계를 투명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혼인신고를 서두르는 순간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그것이 야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과 남은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준비 없는 맹목적인 사랑은 남은 인생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철수 씨는 이제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차라리 고독한 게 낫다라고요. 가짜 사랑에 속아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조금 외롭더라도 내 자신을 지키며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달콤한 말로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진짜 사랑은 서두르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30년 만에 나타난 첫사랑의 섬뜩한 진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